취준생입니다.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며 면접을 보고 있는데 한 번은 면접 중에 정신병원 이력이 있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취업이 안 되면서 우울증이 와서 최근에 정신상담과를 다녔습니다. 다닐 때도 면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문의를 했는데 이력서에 쓸 의무도 없다고 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해서 맘 편히 다녔는데요. 면접관이 어떻게 알고 물으시더라고요. 알고 보니 면접 전에 제 SNS를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 신상을 턴 겁니다. 결국 그 면접은 망했고 회사에 취직은 안 됐지만 이렇게 면접을 위해서 남의 SNS를 훑는 것, 그리고 면접 때 정신병 경력이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? 이 회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아이고 속상하시겠습니다. 요즘 취업이 참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런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면 더 우울감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자,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조가 되실 것 같아요. 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. 네. 19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낸 후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. 네. 합격했고 9월에 신체검사, 체력검증, 면접 등을 이루어진 2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. 네. 알고 봤더니 이는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했었고 그 의뢰 결과 불합격된 이가 과거에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서 최종 불합격 처분이 되었던 것이 알려진 게 된 겁니다. 이게 그 불합격 처분의 당사자는 신원조사를 한 것이 법적 근거도 없다, 위법하다. 그리고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위반도 있다. 따라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.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 응시생인 학생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즉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다라고 해서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. 만약에 법의 도움을 받으시고 싶다고 하면은 이 판례 충분히 참조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일단 위법한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절차 위반과 위법한 조사 행위를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뭐 이제 와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데 무엇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사례를 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좀 이런 게 잘 없지만 예전에는 또 압박 면접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압박 면접을 하면서 그냥 압박하는 면접이 아니라 거기서 뭐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면접관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일반인들은 소위 성희롱이라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. 그러나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서 면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면접을 진행했다. 그 경우에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보면 그 해당 그 직장에 이미 취업한 상태인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면접에 참석한 대상자도 근로자의 일환으로서 성희롱에 관해서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모멸감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 면접에서 소위 압박 면접을 하면서 그랬다면 그게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요즘 뭐 압박 면접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좀 많이 없을 거라 예상을 해보고요. 만약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나의 신분을 좀 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불합격을 했다. 뭐 그 정신병원을 다녔네요. 요것 때문에 떨어졌다. 그 질문을 했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요 앙심을 좀 품고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 후기를요. 예, 문제가 될 수 있죠. 법인도 충분히 명예보존 대상이 된다, 객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후기를 적는다거나 할 때 개인의 의견을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적시를 함으로 인해서
회사라든지 법인체의 인격까지 모독하게 되었다. 보통 네. 명예훼손이라고 하죠. 그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예. 이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회사 측에서는 자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가치를 떨어뜨렸다. 네. 이것이 곧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또 한때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자기소개서 쓰는 업체가 좀 많았었죠. 그래서 뭐 거기 의뢰해서 자기소개서 썼는데 회사가 좀 요거를 알고 그 당사자를 탈락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요 자기소개서를 넣었던 그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. 그리고 업체를 대상으로 뭔가 고소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도 되나요?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업체 대행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는 않기 그렇죠. 때문에 그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예. 다만 오히려 요거는 반대의 상황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네. 자기소개서를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주고 네. 대행하도록 하는 거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.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.